요즘 다이렉트 보험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뭐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예. 다이렉트랑 그 일반 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뭐 K사나 D사나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기준 자체가 다이렉트라고 해서 저렴한지 예. 아니면 일반 보험 설계사에서 해서 금액이 많이 비싼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만약에 똑같은 회사에 다이렉트랑 설계사랑 네. 예, 있다 했을 때는 다이렉트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 싹 빼고요. 제가 뭐 담당을 하고 이런 걸 다 빼고. 아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뺀 거네 그러면. 뭐 그냥 뭐 고객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험하는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라는 보험과 이름이 앞에 다이렉트하고 붙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일반 보험과 상품 종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보험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다이렉트 상품을 저희가 선택해서 이렇게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율이 다르겠죠. 가입하시는 거에 따라. 아 진짜 글자 막 깨알같이 막 적어놓은 거 다 읽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 다 안 읽잖아요. 안 읽죠. 저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이렉트를 하신다는 거는 그냥 만약에 K3은 K사, H3은 H사에 그냥 회사랑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마다 다 금액이 다르다고 했는데 네. 그럼 다이렉트는 뭐 S 다이렉트 뭐 많잖아요. 네, 다 그러면 다릅니다. 전부 다 들어가서 확인 다 해봐야 되네. 네. 본인이 직접 전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 그럼 이거는 그 우리가 요즘 직구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혜택도 다를 수도 있다. 혜택이 가입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책임보험이라는 내용은 동일하다. 네, 대한민국 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종합보험도 다이렉트에서 되나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꽤 많은데 요즘은 좀 돼요. 아 되는 것도 있구나. 돼서 이제 다이렉트로 많이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다이렉트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뭐 솔직하게 뭐 금액이 뭐 수수료가 많이 나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륜차는 제가 솔직하게 저도 뭐 저한테 하시면 제가 컨트롤 해드리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장은 지금 금액이 문제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설명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뭐 그런 보험을- 서비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그냥 예, 그 약간 예.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시고 뭐 담보 같은 것도 이렇게 되지라고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다이렉트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다이렉트 하신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쁜데 약간 나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는 또 각 그 회사별로 자기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전사를 다 하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험 수치가 많은 거죠. 그렇죠. 뭐 오래 하시면 경험 수치가 많잖아요. 네. 경험 수치가 많고 그때그때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 업무를 하는 거니까 고객분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타겠다 했을 때 어느 회사가 제일 저렴하구나. 향후에는 이렇게 변경될 수 있으니까 향후를 생각하면 이 회사가 더 낫겠구나. 우리가 판단해서 가입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이렉트는 맨 처음에 내 혼자 타려고 가입을 했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늘어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또 찾아서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네. 일단 안 하겠네. 귀찮으니까. 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우리 서로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렇죠. 워낙에 또 빠른 시대고 하니까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은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상담해가지고 예. 다 들어. 예. 그래서 나는 H사가 사구나. H사에 뭐 대인 2에 뭐 자손 이니까 사구나 해서 다이렉트로 가. 예.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겠다. 많아요. 아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1, 20분을 설명을 다 해드려요. 듣고 그냥 딴 데 가입하세요. 네. 근데 그거 뭐 저도 어떻게 말을 쓰들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는 유씨 아저씨 소개, 뭐 바이크를 위하여에서 보고 이렇게 오면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려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하고 보험회사하고 연관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고 계신데 뭐 다른 뭐 오토바이 뭐 매장에서는 뭐 직접 보험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보험 전문가한테 그걸 전부 다 맡기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이분한테 설계 받아도 되는데 제가 뭐 이분한테 커미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나쁜 인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알아주셨으면 뭐 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있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이제 약간 나한테 보여주면 앞에 보세요. 약간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요? 예, 이게 너무 많고 이제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난 보험료가 비싸게 나와요? 내 옆에 분은 얼마 나왔다던데 이러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렇겠네. 예. 근데 나이도 비슷한데. 네, 나이도 비슷하고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이 그 차를 처음 구입해서 가입했는지 아니면 갱신을 한 건지 갱신하고도 또 다릅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사고로 갱신하시는 경우에 최고 할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한 50%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첫해 30만 원 주고 가입했으면 갱신하면서 15만 원에 가입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차를 새로 사서 새로 가입하잖아요. 그 모든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 뭐 이거 얼마던데 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그런데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르네. 가입하시는 분의 친구분이 어떤 조건인지 어떤 건지에 따라 다 보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탔다. 그런 거는 잘 모르죠.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시면 일단 번호판은 나와 있겠죠. 알지, 보험판 안 오지. 책임보험 안 들면 번호판 안 나오잖아. 아예 처음부터 등록 안 하셨다. 그러면 일단 뭐 가태료는 발생을 안 하세요. 보험에 대한 가태료는 발생 안 하는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면 제가 알기로 가태료가 50만 원입니다. 어이구야, 예. 비싸네. 예, 비쌉니다. 보험료도 못 받지만 가태료도 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기간 만약 1년이잖아요. 보험 그 기간이 예. 1년에서 내가 만약에 그 갱신을 안 했다 예. 했을 때 뭐 날짜별로 혹시 그 가태료가 일단 다른지. 미가입 기간이 최초 10일 열흘. 네. 예. 미가입 일수로 열흘까지는 가태료가 9,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9,000원 대략적인 거죠? 아니면 아닙니다. 9,000원 맞아요? 네, 9,000원 정확한 금액이고 이제 그 한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가태료를 빨리 납부를 하시면 할인을 받으셔서 7,200원. 디테일하신데. 예. 7,200원 내시는 거고 이제 그 선납부 기간에 납부를 안 하시면 이제 9,000원 내시는 거고. 근데 그 9,000원을 또 계속해서 안 내면은 조금씩 붙어갑니다. 일주일에 10일에 9,000원. 그 다음에 뭐 자 이제 11일째부터는 매일 붙습니다. 매일? 예, 가태료가 매일 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예, 이해해 뭐 주시면 한 2,000원 정도? 하루에? 예. 오. 그렇게 해서 뭐 최고 이제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인 원이랑 대물이랑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30만 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갱신 안 하고 계신 분도 빨리 갱신하세요. 이 보니까 뭐 30만 원이면 뭐 진짜 비싼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입 날짜가 지났다. 그거를 보험 설계사 분들이 뭐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말 못하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그 알려줄 수 없는 부분들도 뭐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실수가 있을 수 저도 있으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또 많다 보면 그렇죠. 실수가 잦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옛날 보험을 초창기 할 때 들은 건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만약에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갱신 안 해서 사고 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소유주한테 갑니다. 그럼 우리가 뭐 설계사는 의무가입이긴 하지만 뭐 안 알려줬다고 해서 그분이 네가 안 알려줘서 내가 가입 못해서 이게 사고 났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 책임져라 이게 안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끝에 가면 이제 소비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그냥 알아서 네.
그걸 날짜를 체크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잘 체크하시는 거고, 뭐 웬만하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다 알려주시죠. 다이렉트는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는 이제 모바일로, 예, 모바일로 알려드립니다. 예, 뭐 우편도 가고요. 2달 전부터 갑니다. 만기 2달 전부터 가시고, 뭐 또 한 달 전에 한 번 더 가고, 2주 전에 한 번 더 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들도 전화 오고 문자 메시지도 가고 다 합니다. 만약에 보험을 들고 내가 사고가 났다. 예.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보험을 들었는데 예. 근데 보통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만약 H사에다가 내가 예, 보험을 제가 들었다.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각 지역별로 보상과 직원들이 담당이 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빨리 배정받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자기가 어떤 보험 회사에 들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 콜센터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예, 가입 기간도 알아야 되고. 예. 일단 콜센터 번호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상과 직원이 출동이 필요합니까? 물어봅니다. 오토바이도 출동해요? 출동하죠. 사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조사. 왜 나중에 CCTV 따질 때 문제가 가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출동하라고 하는 게 낫겠네. 하라고 하는 게 그분이 증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경찰관을 부르시든지. 사고 났을 때 특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보험회사에다가 잘했든 잘못했든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시고 아니면 경찰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고 현장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새벽에도 사실 다 전화 받잖아요. 콜센터는 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잠을 잘 돼서. 이분이 보험 설계사지 이분이 보상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회사에 내가 만약에 H사에서 가입을 했으면 H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때로는 뭐 경찰서에다 전화해가지고 사고 현장에 와서 그 현장을 다 사진을 찍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혹시 불미스럽게 대부분 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기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현장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사고 났는지 사실 생각도 안 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블랙박스, 오토바이 같은 경우 블랙박스를 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혹시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할인 적용이 되는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든 아니면 T맵에 있는 안전 운행인가 뭐든가 하여튼 그거를 가입대가 있으면 보험 그 할인율을 받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도 똑같이 되는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하세요? 생각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왜 블랙박스 달려있다. 왜 안 해주지 오토바이는? 많이 안 탄다. 뭐 내 많이 안 타서 내 1년에 2,000km도 안 탄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 T맵으로 안전운전한다. 점수가 얼마 이상이다. 할인 안 되냐. 자동차는 되던데. 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험사들이 그런 특약들을 만들어낼 때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노하우도 있지만은 그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고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오토바이 많이 타야 되네. 많이 타시고 일단은 마일리지 뭐 블랙박스 그다음에 T맵 이런 거 할인 적용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예, 없군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안타깝네. 아까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뭐 콜센터 사고를 접수하시고 나면 보상과 직원들이 출동하고 현장 뭐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보통 옆에 물어보시고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병원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뭐 주위에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다이렉트는 그게 안 되겠죠. 다이렉트는 이제 바로 그냥 회사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그런 설명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거 대물 접수 되셨어요. 대인 접수 되실 이게 끝이고
이제 저희 같은 설계사들은 그 사고 내용에 따라서 요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뭐 격리하니까 굳이 보험 처리를 하지 마시라. 그것도 오토바이도 내가 만약에 사고를 내든 사고를 당하든 네. 그게 주가가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오. 네. 보험료가 오르는 거는 저희가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분이 갱신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또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 몇 프로 오른다, 뭐 대략적으로 몇 프로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아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보험을 오토바이 보험을 다이렉트든 뭐든 이렇게 보니까 되도록이면 설계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다음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면 설계사분들한테 그걸 잘 설계해 주시는 주변에 만약에 설계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굳이 한 회사에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여러 회사를 이렇게 이분처럼 여러 회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하는 게 나중에 사고 났을 때도 사실 사고 나고 그러면 걱정도 많이 되고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같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나 내랑 좀 비슷하게 사고 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또 사람들마다 그는 사고율에 따라도 다르고 어떻게 사고 난 거에 따라도 다 그 보상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는 우선 이야기를 많이 주변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보다는 정확하게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보험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그 보상 책임자 담당자한테 회사에 있는 보상 책임 담당자한테 그것도 대인이랑 대물이랑 또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한 사람이 될 때 다 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 왜냐하면 차는 저 서울로 말씀드릴게요. 네. 차는 저기 강북구 무슨 동에 맡겨놓고, 네. 근데 병원은 또 집 근처인 뭐 강남에 주세요. 이렇게 강남. 입원을 하고 하면 다 담당자가 다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고 나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이렇게 됐는데 가실이 얼마냐. 그 보험회사가 모르잖아. 아니 보험회사가 이제 가실을 가실 협의를 가실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몇 대 몇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그 가실 비율을 정하는구나. 왜냐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드립니다. 그거 뭐 좋은 쌍방이면 쌍방, 뭐 네가 가실이 많다,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거 정도 나눠주시는 거고 몇 대 몇은 안 나눠요. 멘트에서는 안 나눕니다.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상 담당. 보상 담당자들이 각 서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보상과 직원들이 그때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무조건 사고 나면 보험회사의 보상가에다가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네. 콜센터에다가. 콜센터에다 접수를 하시고 가실이란 것도 사고 났다고 그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바로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아니까. 예. 완전 100% 사고 같은 경우야 뭐 잘못하신 거 없네요. 그냥 100대 0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약 생각이 나서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 내가 사고를 났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렌트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렌트가 지금 불가능하는 거예요. 약간 변경으로 인해서 렌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통비만 지급되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안 돼요. 교통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실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260 이상 되는 바이크들에 대해서는 렌트가 나가는 걸로 제가. 그러면 125는 없고 260 이상, 그러니까 대배기량의 차량은 그런 게 적용이 되는데, 그냥 소배기량은 적용이 안 된다. 하하, 이것도 약간 좀 금액이 달라서 그렇나? 억울한데? 그거는 다 큰 거 타야 되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뭐 손해율을 보험회사들이 좀 막기 위해서 약간은 변경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벤츠를 타는데 왜 K8을 주나요? 그런 경우도 많고, 제가 설계사인데 제가 어떻게 뭐 최대한 뭐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250 이상, 요거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260 이상. 260 이상의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좀 사실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120. 갑자기 다른 부분은 제가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이야기할 거 계속 제가 하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냥 만 19세가 260 이상 탔을 때는 154만 730원. 만 21세는 83만 6,130원.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세요. 사람들 듣기 거북합니다. 만 24세는 70만 6,130원. 책임보험이죠? 예, 책임보험 기준입니다. 만 26세 이상은 49만 1,020원. 만 30세 이상은 28만 8,720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만 운행하는 책임보험 한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전연령으로 하면 또 금액이 다르겠네요. 예, 달라지죠.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아버님, 가족, 어머님 예. 명의로 해놓고 자기가 탈 수 있게 하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연령이기 예,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이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보험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이를 조정하다 보면 보험료가 확 늘어납니다. 그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본인 혼자 타는 걸로 해서 보험 드는 게 제일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부모님 이름으로 만약에 가입했는데 내가 타면 안 되네요, 그럼 지금은? 아니죠. 그냥 연령을 조정해서 내 나이를 맞춰놓으면 낮추면 그럼 네. 금액이 다 비슷하겠네. 차라리 내 이름으로 타는 게 낫나?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내 가입 경력도 쌓고 나중에 내 차도 살 거고 하시면 본인 앞으로 하시니까 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종합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또 부모님 명의로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상담 드릴 때마다 다 달라집니다. 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저도 보험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이륜차도 경우의 수가 많지만 자동차도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래 솔직하게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이륜차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뭐 많지가 않습니다. 뭐 거의 없다는 건 아니고 많지는 않고. 차라리 이거 상담할 거서 예, 그렇죠. 자동차나 다른 걸 상담하는 그렇죠. 게 뭐 장기보험이라든지 맞네. 그런 거를 상담해드리고 우리 수익을 창출하는 게 그 입장에서는 보험 우리 설계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맞죠. 근데 저는 이게 근데 이륜차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예전에 이륜차를 많이 오랫동안 또 탔었고 좋아하고 하다 보고 그리고 뭐 솔직하게 이제 뭐 사장님들이죠. 많이 옛날부터 보험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다고 전문가지. 네. 네. 저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많이 밀어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거기에 또 부응을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뭐 소액이라도 살짝 자기 피해라는 것 같은데. 예, 뭐 PR 맞습니다. PR도 맞고 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근데 일반 그러니까 다른 설계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또 설계하는 분야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기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일반 그러니까 공장 화재라든지 뭐 다른 일반 보험만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죠. 오토바이 네. 분야뿐만 예. 아니라 다 이렇게 하시니까. 뭐 저한테 뭐 갑자기 배상 책임 보험 물어본다든지 뭐 화재 보험 물어본다든지 그런 그 설계 자체를 뭐 솔직하게 뭐 많지 않습니까? 공부를 똑같이 학교에 가도 공부를 잘하시는 분 있고 나 못하시는 분이 있듯이 잘한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저는 뭐 다 잘하진 않습니다. 네. 다 잘하진 않고 저도 많이 못 지내요. 네. 계속 바뀌는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내처럼 모자란가? 제가 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뭐 고객분이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네. 많죠. 자,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자기가 계속 많이 겪으면 어마어마한 경험 수치가 쌓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유륜차의 보험은 CC로는 사실 못 따지는 거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는 CC로 예. 따집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 킬로와트 수로 따집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전기 스쿠터가 4kW 이상 넘어가는 전기 스쿠터는 없습니다. 네네네. 4kW 미만은 50cc랑 보험료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0cc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50cc랑 125를 만 19세 기준 했을 때 네.
보험료 차이가 거의 더블 이상 납니다. 엄청 저렴해지죠. 50cc는. 얼마입니까? 뭐 이제 만 19세가 50cc 가입하면 한 27만 원 정도 1년에 내시면 만 21세는 14만 7천 원. 오, 네. 차이 많이 나네. 네,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125cc랑 또 비교해버리면 보험료 차이가 뭐 나이가 어리면 거의 한 5배 정도 납니다. 그래도 많이 나는 저렴해지죠. 돈 많이 내고 젊어질래. 뭐돈 많으시면은 많이 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4kg에서는 밑으로는 네. 50cc라고 보시면 네. 된다. 50cc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데 이상은 요즘에 보면 오토바이도 50cc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전기 스쿠터가 지금 많죠. 저한테도 많이 가입을 의뢰하시고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료가 제가 최대한 적게는 뽑아드립니다. 근데 보험사별로 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일단 보험사별로 그 혜택은 똑같은데 책임보험의 혜택은 똑같은데 왜 금액이 들쑥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각 보험사의 경험 수치 손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그다음에 그 보험회사에서도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다른 것도 싼 부분이 예, 있을 거잖아요. 싼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는데, 저 회사는 만약 암진단금을 1,000만 원 주면 뭐 보험료 10,000원 받는데 여기는 8,000원 받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손해율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든지 아니면 네.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봐서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해서 네. 가입을 하는 게 낫다. 네. 이게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 약관 자체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1시간이 넘었어요. 뭐 물론 편집을 해서 조금 더 줄여서 나가겠지만 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모시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번 더 그에 대해서 또 답변도 듣고 하려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아래에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그거를 제가 통합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다른 약속이 있으신데 오셔가지고 오늘 그 보험 이륜차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해줬죠? 네.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에 그 댓글창에 이용해 주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텔레그램 한 번 더 나갑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제가 옆에다가 밑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면 궁금증 내가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아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나도 마찬가지로 저도 오토바이 오래 타긴 오래 탔지만은 이렇게 보험이 왔다 갔다 하고 내 탈 때는 진짜 보험 저 8만 원 몇백개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속 이렇게 보험이 올라가고 했던 부분들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일단 거기다가 자세한 것들 사람들마다 다 궁금한 게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분을 계속 괴롭혀 주시고 이상 이번에 하는 영상은 이번에는 오늘로 마감을 짓고 다음 2부가 아니지 2탄에 그 질문지를 받고 그래서 그 질문지를 또 이분한테 제가 전달해드리고 2탄을 한번 더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제가 보통 미리 질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바로 던져주셔서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웬만하면 답변을 다 해드리는데 제가 이거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말하는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설계사분들이 더 뛰어나신 분들 많죠.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단지 제가 이분하고 이제 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분도 살짝 그 카메라 켜고 뭐 이렇게 어저께부터 제가 계속 쫄랐어요. 안 나온다는 거 바쁘다 하는 걸 나와서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궁금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처음 타시는 분들도 되게 보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말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질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2탄을 한 번 더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누구누구씨 네, 그냥 보험 전문가라고 하죠. 나름 저희 프로그램의 그냥 보험 전문가 네, 모시고 오늘 간단하게 이륜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